답이 보이는 라일리 공무원 영어 문법. 바로 그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답게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간단한 OT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요, 바로 시험에서 출제되는 그 시험 경향, 기출 유형을 그대로 분석하고 그 기출에 따른 이론 내용을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 시험이 최신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공무원 시험들을 경향을 파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는 그 유형에 맞게 가장 먼저 이론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 이론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리고 문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하고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는데 정확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바로 스킬이죠. 스킬을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20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이 되어 있다 한다라고 하면 스킬을 통해서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처음으로 시작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내용들, 이론도 공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고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면서 시간 관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결국에는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바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은요,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한텐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론입니다. 여기서 이론은 영어의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품사부터 쭉쭉쭉 이렇게 공부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는 유형이 있어요. 특히 문법에서는 총 71개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71개의 포인트 위주로 이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반드시 여러분이 문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목표는요, 바로 공무원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고 개념을 정리한 후 문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실히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킬, 시간 관리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건 바로 문제풀이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6월 지금 1단계입니다. 그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설렁설렁하지 마시고요. 또 다시 공부할 거니까 라는 마음도 가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이번 아니면 다시는 이 공부를 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는지 그 유형을 설명하고 이론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문장 구조의 첫 번째 포인트이다. 바로 형용사와 부사 구별하기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문장 구조에 대한 포인트들을 요즘에 빈번하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형용사, 부사, 구별하기인데요. 그러면 형용사, 부사는 과연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까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얘네들은 둘 다 수식어입니다. 형용사, 부사 둘 다 수식어예요. 형용사는 누굴 수식? 명사를 수식.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하죠. 그래서 부사는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고 부사는 부사도 수식할 수 있고 동사도 수식할 수 있고 문장 전체, 접속사, 전치사, 기타 등등 명사만 아닌 모든 나머지들을 수식하는 게 바로 부사예요. 지금 저의 설명이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둘 다 설명했죠. 형용사와 부사는 누군가를 수식하는 수식어지만 얘네들의 차이점은 형용사는 명사, 부사는 그 나머지.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형용사와 부사는 둘 다 가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하고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면 형용사고 부사면 부사지 형용사도 되고 부사가 되는 문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질문이 실제 시험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이 기출에 출제가 됐던 이 문장의 문장 구조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장의 주어 she, 동사는 would like까지. would는 조동사, like가 동사, 투부정사 to부터 끝까지. 이 투부정사는 would like의 목적어.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녀가 투부정사하기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뭐냐면 독립적이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겠어요. independent 하면 dependent가 의존한, 우리 depend 하면 의존하는, 의존하다. 그래서 depend on 이런 동사 형태 있죠? 그래서 ent가 붙어서 형용사, 의존하는 앞에 in이 붙어서 not의 의미를 가지고 해서 의존하지 않는, 즉 독립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독립적이길 원한다.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장에서 지금 포인트는 바로 오늘의 우리 형용사 부사 포인트 찾기. 형용사 부사 포인트는요. 바로 financial 여기입니다. 얘가 지금 이 문장에서는 형용사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financial, AL로 끝나면 형용사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외울 때 단순히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품사도 정확하게 외우셔야 문법 문제 풀 때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형용사 자리인지 오늘의 포인트 부사 자리인지 확인하려면 뭘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수식하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얘가 도대체 이 문장에서 뭘 수식하느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수식어는 오른쪽에 있는 단어를 수식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단독적으로 이렇게 형용사, 부사 혼자 쓰이는 경우는 보통은 다 100%는 아니지만 오른쪽에 있는 단어를 수식해요. 여기서 의미상으로도 보시면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financial이라는 단어가 dependent라는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가 형용사 수식할 수 있나요? 아니죠. 형용사는 아까 오로지 무엇만 바라본다? 명사만 바라본다고 했어요. 명사 너밖에 없어. 그렇다면 financial은 이렇게 형용사 바람필 수 있어요? 다른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문장은 틀렸고 그럼 뭘로 바꿔줘야 되냐?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부사. 그래서 그 뒤에 ly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financially 이렇게. 의미는 바뀌지 않고 문법적으로 correct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1. 포인트를 찾았어요. 보니까 형용사, 부사의 쓰임을 물어보는 포인트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바로 수식어가 무엇을 수식하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 내용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형용사, 부사의 차이는요. 일단
하는 역할에 따라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바로 명사를 수식을 합니다. 얘는 오로지 명사밖에 몰라요. 그렇다면 부사는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해요. 그래서 부사, 형용사, 동사 뿐만 아니라 문장, 전치사, 접속사 다 수식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절대로 공통돼서 사용할 수 없고요. 형용사가 되면 부사가 올 수 없고 부사가 되면 형용사는 올 수 없다라는 게 얘네들의 큰 특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형용사, 부사 두 개의 공통점은 둘 다 바로 수식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통해서 이론 내용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